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실시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19세 성인 이상만 가능하게 결정하자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 국내에서는 성인 전용 게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셧다운제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게임산업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규제 완화와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기존 정책을 보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모두 5건 발의됐습니다. 모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6,7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FCA는 구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종료 시한을 2달로 정하고 미이행 시 하루에 90만 유로, 약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벨 드실바 FCA 국장은 구글이 수년간 성의 없이 뉴스 사용료 협상을 끌었다.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라 이제 구글이 실행을 옮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언론사들과 협상에 신의를 가지고 임했다. 그간 구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FCA의 과징금 부과에 항소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전용 보조 배터리인 맥세이프 배터리팩을 출시했습니다. 애플이 선보인 맥세이프 배터리팩은 크기가 작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번거로운 선 연결 없이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고장력 자석이 아이폰 12 시리즈에 단단히 부착되어 안정적인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팩 자체에는 유선 충전 포트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충전과 배터리 연장 모두 아이폰에 부착해 쓰는 양방향 충전 방식입니다. 별도로 최대 15W 출력의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아이폰 12의 절반 수준인 1460mAh로 알려졌습니다. 맥세이프 배터리팩 시판 가격은 $99, 국내 출시가는 129,000원으로 현재 사전 주문이 가능합니다. 제품 배송은 7월 하순에 가능합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는 123456과 영문철자로 패스워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사 설망 업체인 노드VPN은 14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관계사인 암호관리 매니저 업체 노드패스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드VPN과 노드패스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발생한 1,500만 건의 보안 위협을 조사 분석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 10개를 추출했습니다. 각 산업 분야별로 사이버 공격을 많이 당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로는 123456과 패스워드였습니다. 해당 기업명 또는 기업명 변종을 비밀번호에 활용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전체 암호 중 20%는 해당 기업명 또는 기업명 변종이었다고 노드VPN은 전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 1위는 금융산업, 2위는 정보통신산업으로 각각 360만 6천회와 274만 2천회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형 4680 배터리 제조에 국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신형 4680 배터리 첫 번째 시제품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테슬라 배터리데이 당시 발표된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 크기의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기존 18650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5배 높고 제조 비용이 낮아 전기차 주행거리를 크게 늘려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제조 협력사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물론 중국 KATL과 일본 파나소닉과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사는 오는 2023년부터 4680 배터리를 양산합니다. 자체 생산과 협력사 조달 등 가능한 생산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게 테슬라의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신형 4680 배터리를
앞으로 개량된 모델 Y 전기차에 먼저 사용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혁을 선언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헤르베르트 디스 CEO는 뉴 오토 전략 발표회에서 브랜드와 글로벌 기술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기준으로 3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2040년에는 주요 시장에서 그룹 내 거의 모든 신차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룹은 늦어도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1조 2천억 유로 규모인 소프트웨어 기반 매출을 2030년에는 2조 유로에서 최대 5조 유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기반의 개인화된 모빌리티는 계속해서 폭스바겐 그룹 비즈니스의 85%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터리 부문은 가치사슬 내재화를 통해 핵심 역량을 자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유럽 내 6곳의 기가팩토리를 통해 240기가와트급 배터리 공급 확보에 나섭니다. 배터리 협력사로는 폭스바겐 그룹이 5억 유로를 투자한 노스볼트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중국의 CATL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LG화학은 기자 간담회에서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바이오 신약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비즈니스 경쟁력 기준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더해졌다.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부터 전략 투자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ESG 기반으로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까지 10조 원 투자 계획에 대해선 국내 60%, 해외 40%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조 원 재원 조달은 LG에너지솔루션 기업 공개를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인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확히 제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탈레브는 금융 역사상 비트코인보다 더 취약한 자산은 거의 없었다며 통화 개념을 만족시키는 데에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도 안전 투자처로도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레브의 발언은 비트코인의 호의적이었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그는 또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계속 극도로 높은 변동성을 보여왔다며 사람들이 투기 수단으로서의 성공과 디지털 화폐로서의 성공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브는 화폐가 되려면 어느 정도 안정성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